세상에서 가장 작은 비행기로 탑 10부터 시작해볼게요. 스타 범블비예요. 이것은 세계 기록을 세우고 이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졌어요. 날개 길이는 보통 사람 키보다 작고 비행기의 길이는 일반 세단의 길이와 같아요. 하지만 이 꼬마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거예요. 최대 속도가 슈퍼카와 비슷하죠. 시속 305km예요. 하지만 비행은 몇 번밖에 못했죠. 그리고 심지어 비상 착륙도 해야 했죠. 하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보관된 비행기는 개인 소장품이 되었어요. 그런데 스타 범블비 한 대를 만드는데 약 1,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들 사이에선 정말 평범한 세단이었던 거죠. 단 한 명만 탈 수 있는 비행기였죠. 다음 목록에 있는 것은 세스나 172입니다. 이 비행기 또한 기록을 깬 비행기예요. 이번엔 크기가 아니라 제작된 수 때문이죠. 현재까지 45,000대 이상의 비행기가 만들어졌으며 1956년 이래로 계속 생산되고 있어요. 크기로 말하자면 길이는 리무진과 비교될 수 있고 날개 길이는 스쿨버스보다 약간 짧아요. 하지만 훨씬 더 적은 수의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데 조종사와 승객 3명만 탈 수 있어요. 1959년 이 비행기는 공중급유 기간으로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2명의 조종사가 라스베가스 공항에서 이륙해서 64일 22시간 19분 만에 착륙했어요. 연료 공급 없이 최신 세스나 모델은 1287km를 비행할 수 있어요. 이건 샌프란시스코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왕복하는 거리와 같죠. 더 크고 강력한 비행기로 이동해 볼게요. 엠브라이르 레거시 600입니다. 지하철보다 약간 길지만 훨씬 편안하죠. 가격은요, 어쨌든 273억 원 가치가 있는 개인 항공기죠. 하지만 여러분도 한 대 원하신다면 연당 비행기 유지비에만 5억에서 10억을 추가로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자, 이 비행기는 모양이 벨루가 고래와 비슷해요. 사실 그게 이 비행기의 이름이에요. 에어버스 A3000-6000ST 벨루가죠. 이건 항공기 부품과 외부 화물을 운송하도록 설계되었어요. 또 우주 왕복선을 운반하기도 했어요. 마치 아기를 업은 엄마 비행기 같아 보이죠? 벨루가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콜럼버스 모듈을 운반한 비행기예요. 이것의 길이는 2개의 야구장만 하고 날개 길이도 거의 비슷해요. 화물칸이 아주 커서 다른 비행기 동체를 용이하게 수용할 수 있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큰 기계를 조종하는데 오직 2명이면 돼요. 하지만 화물칸 크기에도 불구하고 벨루가는 47톤 이상은 들어올릴 수 없어요. 또는 하마 30마리나 비행기에 태우고 싶은 게 뭐든지 간에 말이에요. 가격은 약 2,400억 원이에요. 거의 세스나 600대의 함대와 비슷한 거죠. 보잉 787 드림라이너예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비행기 중 하나죠. 이 비행기는 연료 제급유 없이 가장 긴 비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2020년 3월 파페이테에서 파리로 비행했어요. 이 비행기는 거의 16시간 동안 착륙하지 않고 날았는데 15,715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날았어요. 이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4번 가는 것과 같아요. 이 친구의 가격은 3,279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건 가장 비싼 롤스로이스 30대나 영화표 3천만 장과 거의 같은 금액이죠. 휴스 H4 허큘리스입니다. 이건 사실 하늘을 나는 배며 나무로 만들어졌죠. 지금까지 제작된 것 중 가장 큰 나는 배로 98m의 거대한 날개폭을 갖고 있죠. 이걸 공중에 띄우기 위해 각각 3,000마력의 힘을 가진 8개의 프로펠러 엔진이 사용되었어요. 비록 이 괴물이 1947년에 만들어졌지만 현대 에어버스 벨루가보다 훨씬 더 많은 화물을 들 수 있어요. 허큘리스는 59톤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어요. 그건 현대식 탱크나 약 30대 SUV와 맞먹는 무게죠. 하지만 원래는 한 번에 약 750명을 실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비행기의 탑재량과 최대 속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죠. 이 목재로 된 친구는 일생에 단 한 번의 비행만을 했어요. 약 20m의 높이까지 올랐고 로스앤젤레스 항구 위를 1.9km 날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인 하워드 휴지는 이 괴물을 거의 30년 동안 작동되도록 상태를 유지했는데 여기에 매년 약 10억 원을 소비했어요.
에어버스 A380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예요. 2층이 있고 약 85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죠. 마치 비행기 한 대의 작은 마을의 인구가 모두 탑승한 것과 같아요. 이렇게 많은 승객을 수용하는데 걸맞는 인상적인 크기를 갖고 있죠. 길이는 축구장만큼 크고 날개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높이는 7층 건물 이상이에요. 게다가 이 에어버스는 연료를 재급유하지 않고도 놀랄만한 거리를 비행할 수 있어요. 아이슬란드에서 이륙해서 남아메리카 끝에 착륙할 수 있죠. 에어버스 A380의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 4,863억 원이란 거예요. 이 돈이면 영국령 버진 제도에 있는 4개의 개인 섬을 살 수 있어요. 한 사우디 왕자가 이 중 하나를 구입해서 개인 항공기로 개조했죠. 이제 내부가 비싼 대저택이나 호텔 같아 보이죠. 가장 크고 가장 비싼 전용기가 되었어요. 가격이 약 5,465억 원이라고 추산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이륙하는 데만 이 거리는 약 3,000m의 활주로가 필요해요. 따라서 세계의 모든 공항들이 에어버스 A380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스케일드 컴포지트 모델 351 스트라토 런치예요. 비행기 이름치곤 특이하죠? 하지만 외관은 훨씬 더 기괴해요. 이 비행기는 항공기 역사상 가장 긴 날개 길이를 보유했는데요. 무려 117m였어요. 이건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긴데 거기다가 리무진까지 더해야죠. 조종사, 부조종사와 비행 기술자는 기체 우측 조종석에 있어요. 기체 좌측 조종석은 저장 장치로 사용돼요. 6개의 강력한 엔진이 이 거인이 이륙하는 것을 돕고 총 28개의 바퀴가 달린 8개의 받침대가 이 거인이 착륙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스트라토 런치는 페가수스 로켓을 발사하도록 설계됐어요. 하지만 이젠 극초음속 비행을 발사하는데 사용될 거예요. 목적이 어쨌든 조종사들은 조심해야 해요. 아직까지 스트라토 런치 모델 351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전보제트기 또는 보잉 747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장거리 더블데크 항공기입니다. 에어버스 A380이 등장하기 전까지 36년 동안 가장 무겁고 가장 널찍한 항공기라는 타이틀을 보유했었죠. 날개폭은 하키필드 길이보다 더 넓어요. 그리고 길이는 기린 15마리와 같은 높이인 76m예요. 이 비행기는 한 번에 태운 비행기 승객 수에 대한 기록을 세웠어요. 에티오피아에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747에는 1,086명이 타고 있었어요. 이 비행기는 또 미국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호송하는 데 사용됐어요. 이런 경우 비행기는 에어포스 1 또는 에어포스 1 폭스트롯이라는 호출 신호를 부여받죠. 그리고 이 비행기의 화물 버전은 예비 비행장에서 우주 왕복선을 케이프 캐나베럴에 발사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안토노브 AN-225 미리아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비행기들 중 가장 무거워요. 또한 운용 중인 어떠한 항공기보다 가장 큰 날개폭을 갖고 있죠. 양 날개 끝 사이의 거리는 축구장 길이와 거의 비슷하고 몸통 길이는 83m예요. 스쿨버스 6대를 연속으로 붙인 것과 같죠. 자연스럽게도 이것은 비행기들 사이에서는 역도선수로 통하죠. 2009년 안토노브는 항공 역사상 가장 무거운 모노화물인 187톤을 들어올린 공로로 기네스북 기록에 올랐어요. 그건 세계에서 가장 작은 항공기인 스타 범블비 1000대 또는 보잉 747 4대와 같은 무게예요. 하지만 안토노브의 리프팅 능력에 대한 절대 기록은 253톤이에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알리파 빌딩의 절반과 같은 무게죠. 이 비행기의 기록은 꽤 길어요. 첫 비행 이후 AN-225는 240개의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항공기에서는 독특한 경우로 사실 그 자체가 기록이죠. 이건 정확하게 비행기는 아니지만 우리 목록에 오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카스피안시 몬스터예요. 이것은 실험용 윙쉽이었어요. 공중에 머무르기 위해 지표면이나 물에서 반사된 공기의 힘을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형식적으로는 불과 몇 미터의 고도에서 나는 배였죠. 하지만 이것은 수륙양용 비행기 같아 보였죠. 그리고 조종사들만 이것을 날개할 수 있었어요.
꽤 복잡한 시스템이죠. 오랫동안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비행기였어요. 비었을 때 무게가 240톤이었죠. 그건 코끼리 60마리 정도의 무게예요. 그리고 공중에 띄우는데 각각 양쪽에 5개씩 10개 엔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30분 만에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속도를 갖고 있었죠.